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박 2일간의 특검 수사를 마치고 오늘 오전 귀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박영수 특검팀이 내달 28일로 규정된 조사 만료 시일을 상당히 의식하는 듯 수사에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 소식을 비롯해서 특검 수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마이뉴스 이슈팀 김동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수사 상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김동환 기자입니다. 네. 자, 어제 오전 9시 30분 특검의 피의자로 소환이 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박 2일간 수사를 받았네요, 조사를. 지금 한 22시간 가까이. 네. 22시간. 네. 22시간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에서 빠져나간 상태입니까? 귀가가 됐습니까? 예, 금방 한 7시 50분경에 네. 귀가를 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귀가를 했다면 구속은 아닌 모양이죠. 그 일부 언론이 금명간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보도를 했는데 그것은 오보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네. 지금 귀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네. 원래 이제 어제까지 특검이 이 조사 중 계속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네. 예, 통상 이제 피의자가 그냥 집에 보낼 경우에 네. 증거 인멸이나 말 맞추기 시도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네. 일단 이 부회장은 오늘 집에 돌아간 것은 맞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본 결과 네. 적어도 이제 이번 주 안에 특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이번 주 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네. 이재용 부회장 오늘 아침 7시 50분에 특검에서 빠져나갔다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현장의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던졌을 텐데요. 그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떤 질문과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기자들은 이제 충분히 소명했는지, 네. 청문회 때 위증했는지,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어떤 심경인지, 그리고 이제 박상진 사장과 대면을 했는지, 그리고 박 대통령이 뭐라고 강요를 했는지, 그리고 삼성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이제 아무리 질문을 해도 답변을 안 하니까 말씀을 안 하신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실제로 기본적으로는 구속영장, 이번 주 내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특검이 할 예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 오전 9시 30분에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9년 전에도 삼성 특검 당시에 직접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네. 당시에는 그래도 이제 특검으로부터 차대접도 받고 이런 일종의 예우, 재벌 회장, 부회장에 대한 어떤 예우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박영수 특검 만나지도 못하고 조사실로 직행해서 무려 2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분위기였습니까? 예, 어제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네. 이제 그 특검보가 이주철 특검보가 밝힌 바가 있는데요. 네네. 원래는 이제 7년 전에는 그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들어갔지만 무혐의로 풀려나고 당시 이제 들어가서도 여러 가지 의전을 받았던 것으로 네. 그렇게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박영수 특검의 면담도 없었고 그리고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특검 측에서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점심에는 도시락을 먹고 저녁에는 짜장면을 먹었다, 이 정도로 아주 좀 상세하게 비교적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점심에는 짜장면, 저녁에는 점심엔 도시락. 점심에는 짜장면. 도시락, 저녁에는 짜장면. 그리고 2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요. 대체로 혐의 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한 겁니까? 아니면 부인으로 일관한 겁니까? 이 자세한 또 조사 내용이 아직은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네. 계속 부인을 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시간 동안,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가지고 이제 최 씨에 대한 지원을 했느냐, 최순실 씨에 대한 지원을 네. 했느냐, 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추궁을 했던 것으로 특검에서는 그렇게 이제 알려졌었는데요. 이 네. 부회장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는 박 대통령의 요구에 못 이겨서 최순실 씨 측을 지원한 것이다.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계속 일관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일정 정도 자백을 했더라면 이재용 부회장을 그 불구속 수사하면서 네. 불구속 수사 가능성도 있었는데 끝까지 자백하지 않고 대통령 강요에 의해서 그 최순실 씨 최순실 일가를 씨를, 도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도 계속 그 모르쇠 아니다 이렇게 일관하기 때문에 구속 수사의 불가피성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하지만 이제 계속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어제 특검에서는 원래는 이제 예전 공개를 하지 않는 비공개로, 네. 2시경에 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소환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이 박 사장 역시 13시간 정도 밤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3시 반경에 귀가를 했는데요. 네. 이 박상진 사장이라는 인물은, 삼성이 최 씨의 요구를 들어준 이후에 네. 자신이 청와대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어떤 삼성과 최순실 씨의 특수한 관계를 좀 보여주는 이런 정황 증거들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네. 이분을 이제 출석시켰다는 것이 알려지자 네. 기자들은 이제 이 부회장이 계속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니까 압박하기 위해서 대질신문 뭐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아하. 뭐 이런 질문을 이제 어제 브리핑 때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특검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조사 내용은 뭐 알려줄 수 없다,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네. 이제 입장이어서 이 부분은 뭐 아마 오늘 브리핑에서 이 자세한 경위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이 부회장에 대한 횡령과 배임 혐의도 조사 중이다라는 게 특검의 입장인데요.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수사하는 거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뭐 간단합니다. 이 삼성 계열사의 자금을 동원해서 네. 최 씨를 지원했기 때문에 하려고 한다면 횡령과 배임 혐의 등도 적용도 가능하다. 네네. 이게 이제 특검의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최순실 씨 이 3자 간의 대가성, 뇌물죄가 입증이 돼야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이것이 탄핵 소추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4년부터 3번 독대를 하게 되는데 2차, 3차 독대에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금전 요구를 직접 이 부회장에게 전달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좀 됐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도 특검이 수사 중에 있습니까? 네, 2차 독대가 이제 2015년 7월 25일에 있었는데요. 네. 독대가 있기 이틀 전에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해서 박 대통령에게 뭐 승마,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네. 등 4가지 내용이 담긴 메모를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2차 독대 때 왜 승마 지원을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런 사실들은 이제 앞서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이제 알려진 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독대에서 금전 요구 부분이 이제 최근에 좀 규명이 됐는데 3차 독대는 2016년 작년 이제 2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예. 예, 이때도 역시 최순실 씨가 독대 하루 전인 14일에 조카 장시호 씨에게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삼성이 10억을 지원해달라라는 내용의 기획서를 작성하라고 시켰다고 그건 이제 장시호 씨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윤 전추 행정관을 통해서 기획서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게 했다까지 진술을 한 것으로 네,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논란이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검이 입수한 태블릿 PC는 삼성이 2015년 8월에 정식 출시한 제품인데 이 최 씨가 쓴 태블릿 PC에서는 2014년
15년 7월 24일부터 첫 번째 이메일이 발견된다. 이런 특검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태블릿 PC와 2차 태블릿 PC와 관련된 논쟁 이거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취재가 좀 됐습니까? 네네. 요 특검에서 이제 어제 브리핑을 통해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네.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2015년 8월에 출시된 제품인데 어떻게 최 씨가 2015년 7월 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출시 한 달 전부터 이걸 쓸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특검에서는 첫 번째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인에게 출시되기 전에 삼성 고위 임원들 대상으로 시제품이 나오는데 네. 그게 최 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 씨가 이제 쓴 이메일이 지메일이라는 메일인데요. 네. 그 계정을 새로운 기기에 연동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받은 메일이 두 번째 태블릿 PC로 불려왔을 가능성이 있다. 아하.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우라면 네. 별 문제가 없는데 최 씨가 만약에 삼성 고위 임원이나 하여튼 삼성 고위 관계자가 받는 시제품을 미리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면 네. 이것은 뇌물죄 관련 수사의 주요 정황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 첫 이메일이 발견된 날짜가 7월 24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불려가 질타를 받기 하루 전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삼성 쪽에서는 최순실, 박근혜, 이재용의 순서도를 짜왔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압박을 받았다. 음. 그런데 이제 하루 전에 사실 요 시제품을 사용했다고 하면 네. 그 삼성이 대통령의 압박을 받기 전부터 이미 최순실 씨를 좀 관리해온 것 아니냐. 삼성이. 예. 지금 피해자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관리해온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군요.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 최순실 씨가 이 태블릿 PC를 사용한 기간이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인데요. 그리고 이 마지막 구글 마지막 이메일에서 그 사용자 상대방에게 더 이상 이 이메일을 쓰지 않을 것이다. 일종의 계정 폭파를 예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갔다는 건데요. 네. 그리고 실제로 더 이상 이 이메일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 씨는 이 태블릿 PC를 삼성과의 거래를 위해서만 사용했던 용도 아니었냐. 그러니까 그 밖에 다른 정황은 또 다른 태블릿 PC가 있을 가능성.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태블릿 PC 안에 있는 이메일들은 대부분 최순실이 자신의 코레스포츠 법인 설립 과정과 관련해서 또 삼성 지원금 수수와 관련해서 이제 누군가와 주고받은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최순실이 마지막 메일 답장에서 앞으로 이 메일 계정은 사용하지 말라. 네. 라고 이제 또 하는 부분이 검찰 수사 결과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재밌는 점 하나는 네. 이 태블릿 PC를 사용한 기간이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서 JTBC 쪽에서 이제 보도한 네. 그 태블릿 PC 사용 기간이 또 있습니다. 이제 중간에 시간이 좀 비는데요. 그러니까 예. 태블릿 한 대 또 이제 검찰에서 발견한 이번에 장시호 씨를 통해 입수한 그 태블릿 PC 한 대 사이에 또 이제 시간이 비는데 네. 요 기간에 또 삼성이 새로운 태블릿 PC를 출시했던 그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대가 더 있는 거 아니냐. 그 중간에 공백을 메울. 네. 근데 요거에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증거는 없는 상황인데 너무 시간이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네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삼성 다음은 SK 롯데가 타깃이다. 이런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SK와 롯데는 미르와 K스포츠 설립 당시 지원금을 많이 냈는데요. SK가 111억 원, 롯데가 45억 원을 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당시에 SK는 최태원 회장 사면, 롯데는 면세점 인허가라는 그룹 내 주요 현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들 현안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재단 출연금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하.
그거 들어줄 테니까 재단에 돈을 내라 이런 거래가 오고 갔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이고 신동빈 롯데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 재벌 총수 몇 명에 대해서도 지금 출국 금지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찌됐든 삼성 이후에 SK, 롯데 어제 뭐 그 이재용 부회장 소환 그 현장에 SK와 롯데 관계자들도 상당히 많이 나가서 이후에 혹여라도 총수가 출석할 것에 대비했다. 뭐 이런 보도들도 나오던데요. 실제로 기민하게 재벌 기업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그리고 또 특검이 어떻게 수사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게이트를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도한 이런 여러 흔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종범 전 수석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 그리고 K스포츠재단 모금은 청와대가 주도한 게 아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하라. 지시한 정황이 발견됐다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 수첩에서 네. 확인된 내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업무 수첩을 보면 처음에 이제 태블릿 PC 관련한 네. 이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종범 수석이 이제 대통령이 얘기한 걸 다 수첩에 받아 적은 것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메모 형식으로 있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 이제 이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사실은 어떤 진술을 지시한 거 아니냐 직접적으로 네네. 이런 정황이 특검팀에서 이제 포착이 돼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대학원장이죠. 그 어제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그 이제 그 국조특위에 출석했을 때하고 그 잠옷 그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특검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제 이런 그 분석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분은 조사 마치고 돌아갔습니까? 예, 김 전 학장은 어제 출석을 해서요. 14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네네. 이제 좀 고강도 수사를 받은 편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굉장히 대조적인 화장기 없는 얼굴이 네. 비쳐서 이제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네. 김 전 학장은 지난해 수술을 받고 지금도 이제 투병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신병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아직 네.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요. 네. 아마 이 부분도 오늘 뭐 브리핑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은 언제 출석합니까? 예, 어제 그 김경숙 학장의 신병 처리가 결정된 다음에 네. 최경희 총장의 소환 일정이 결정될 것 같다. 음흠. 이런 얘기를 공식 브리핑에서 밝혔기 때문에 네. 이 역시 오늘 브리핑에서 아마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주로 특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소환됩니까? 특검 소환 일정 어떻게 됩니까? 오늘 특검 소환 일정은 지금 아직 나온 바가 없고요. 네. 예, 지금 근데 이제 원래 이 특검의 소환 일정이라는 것이 네네. 미리 몇 시간 전에 알려주는 거라기보다는 다급해서 지금 소환한다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네네. 아직까지 공식 소환 일정은 지금 없습니다. 압수수색 계획도 알려진 게 없죠? 예, 압수수색 계획은 원래 미리 안 알려주면 안 알려줍니다. 되는데 검찰이 몇 번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해서 전부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소환 혹은 또 이번 주 안에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한다는 특검 상황 소식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김동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